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다 뼈 이식을 하냐 마냐로 고민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누가 좀 그 기준을 딱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뼈 이식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꼭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를 주의함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임플란트를 할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임플란트는 반드시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벽에 못을 박는 건 일단 박히기만 하면 그것이 강제로 뽑지 않는 이상 실패할 일은 없죠. 하지만 임플란트는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와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생체 조직과 융합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하게 무조건 식립했다고 영원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정답은 뼈에 있습니다. 즉, 내가 처음에 임플란트를 심을 당시의 뼈가 어땠는지가 그 임플란트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때 당시의 뼈는 너무나도 사람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뼈가 정말 깨끗하게 있으신 분들은 속된 말로 원숭이한테 트레이닝을 시켜서 임플란트를 심게 해도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음에 오셨을 때 뼈가 완전히 다 녹아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뼈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과연 아주 깨끗한 뼈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랑 똑같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냐에 대해선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어떻게 뼈 상태를 만들어 놓는지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뼈 이식을 그냥 부가적으로 이제 국에 양념을 넣듯이 부가적으로 넣는 요소가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뼈 이식이 정말 꼭 필요하냐, 만약 가족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면 꼭 뼈 이식을 권유하겠느냐라는 저의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닥터 W가 생각하는 임플란트 뼈 이식에 있어서의 골든 룰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는 그 어떤 뼈 이식제를 써도 내 뼈만큼 좋은 것은 없다입니다.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뼈 이식이 굳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뼈 이식제를 넣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좋은 뼈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뼈 이식제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그것을 이식하지 않았을 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 자체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단 충분히 긴 시간을 가지고 치료 기간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임플란트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 궁금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비용, 그리고 얼마나 걸리냐, 내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언제부터 내가 씹을 수 있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임플란트를 서둘러서 하려다, 특히 뼈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에 뼈 이식했는데 3개월이나 지났어요, 언제 씹어요, 심고 나서도 3개월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재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너무 치과 의사를 재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원성을 듣기가 싫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발휘했을 것을, 치과 의사도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환자분의 의견에 쫓아가게 되면서 빨리 보초를 올리게 되면서 참사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뼈 이식을 했을 때는 건물을 올리기 전에 집안 다지는 기간을 더 오래 가지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낯이야 없다 생각하고 사세요. 자, 그러면 뼈 이식을 꼭 해야 하는 경우 간단하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간단히 말해서 이 위턱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우리의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뼈가 너무 얇아져서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임플란트가 고정을 나올 뼈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악동 막을 얇게 이제 테크니컬하게 들어 올려서 그 공간을 뼈 이식제로 넣으면은 굉장히 우리의 뼈가 잘 생기는, 뼈를 만드는 그런 술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악동 거상의 경우는 굉장히 예지성이 높고 성공률도 높으면서 양질의 뼈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뼈가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너무나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심지어 뼈가 이렇게 종이짝처럼 1, 2mm밖에 없음에도 상악동 거상술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 뼈를 만들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 전치부 임플란트를 할 때입니다. 전치부는 일단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전치부의 뼈 이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하게 됐을 경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임플란트 나사가 노출되는 그런 심미적 재앙을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뼈가 치아가 발치됐을 때 리모델링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듯이 뼈가 어느 정도는 조금 파괴가 되면서 다시 재건축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뼈에 손실이 발생하는데 어금니 부분은 그 양이 적어요. 하지만 앞니는 어떻습니까? 어금니 부분에 비해서 뼈 손실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신미성을 유지하려면 뼈 이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환자분의 경우도 물론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을 수 있지만, 임플란트 뼈가 부족한 상황에서 뼈에 보강이 없이 임플란트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쫙 녹게 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미적으로 중요한 앞니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하셔도 충분히 임플란트 장기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임플란트 하러 오신 환자분들 뼈 상태가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깨끗하게 돼 있는 뼈와 달리 이렇게 뼈가 엄청 녹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발치만 하고 기다릴 경우 뼈가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치조골, 즉 치아가 묻혀있는 뼈는 다시 뼈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소가 커져서 병을 키워서 오신 분들은 그런 포텐셜을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면 뼈가 충분히 생성됐거니 하고 열어보면 정말 푸딩처럼 뼈가 아니라 살로 차 있어갖고 결국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뼈의 손실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너무 많아져서 뼈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턱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을 경우 하치조 신경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국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는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치아 병소로 인해서 뼈 상실이 크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좋은 올바른 상황에 맞는 뼈의 재료를 써서 적극적으로 뼈 이식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바늘 가는 곳에 실 가듯이 반드시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이 꼭 따라와야 하는 키워드는 아닌 겁니다. 왜요? 제가 아까 골든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뼈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뼈가 가장 건강한 뼈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면 영상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뼈 이식은 치과 의사마다 진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치과에서 상담을 받을 때 적어도 이 치과 의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뼈 이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시고, 그냥 임플란트 3개 해야 되니까 뼈 이식 3군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 뼈의 상태가 인공적인 뼈 재료의 도움을 받아서 뼈 생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나눠보시면 좀 더 오래 쓰는 임플란트를 고생을 덜 하시고 수술 받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고요. 만약 정말 뼈 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수긍을 하셨다면 제발, 정말 제발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제 뼈 이식을 하고 나서 바깥쪽에 뼈를 재건하는 치조골 증대술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4개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 뼈의 컨투어가 완성이 되는데요. 저는 저희 어머니 수술을 할 때 그냥 6개월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뼈가 생성이 되는 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만 기다리실 수 있다면 4개월보다 더 많이 기다릴 경우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치아 없이 지내시는 기간이 좀 다소 고통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뼈가 잘 돼야 그곳에 심은 임플란트가 실패하지 않고, 서둘러 쓰면 3년밖에 못 쓸 임플란트를 조금 더 기다리는 인내를 발휘함으로써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오늘 영상 참조해서 치료 받으실 때 뼈 이식이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오래 기다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